Recording in 네, 안녕하세요. 약속된 3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유레카 상시교육 온라인 설문조사 파트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교육 진행을 맡은 유레카의 현대승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들 지금 다들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실까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은 잘 들린다고 답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금일 교육 실습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들 유레카에 로그인 먼저 해주셔야 하는데요. 로그인 하시는 방법은 지금 보이시는 화면 좌측 하단에 이 교육용 접속 방법 URL과 임시 아이디 이용하셔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임시 아이디는 금일 교육을 위해서 임시로 열어둔 아이디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추후에 유레카 로그인하시는 방법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먼저 간단한 안내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상시교육 일정에 관한 안내사항인데요. 저희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는 설문조사 파트를, 넷째 주 목요일에는 통계 분석 파트를 교육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일 교육은 설문조사 파트이고, 만약에 통계 분석 파트 교육을 듣고 싶은 선생님들은 5월 25일 날 상시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5월 25일 상시 교육에서 통계 분석 파트 교육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교육은 약 1시간 정도로 조금 속도감 있게 실습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교육 들으시다가 조금 놓치시는 부분이나 혹은 다시 보고 싶으신 부분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이 끝나면은 교육 영상 녹화본을 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교육 후에 메일 확인하셔서 언제든지 해당 교육 다시 시청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사항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질문사항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교육 종료 후에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질문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답변 드리는 것이 가장 좋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교육의 흐름이 끊기게 되기 때문에 질문은 교육이 끝난 후에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을 마친 후에 상시교육 만족도 조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참여해 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나가시기보다는 만족도 조사도 한번 참여해 주시고 또 소정의 선물까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교육을 위해서 유레카 홈화면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화면에 보여드린 임시 아이디로 접속을 하셨다면 지금 보이시는 화면 우측 상단처럼 이렇게 유레카님 접속을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가 보이실 텐데요. 혹시나 아직까지 로그인하시지 못하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임시 아이디 다시 한번 채팅창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로그인하시지 못한 선생님들은 채팅창 참고하셔서 유레카 로그인부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유레카 로그인 하시는 동안 제가 지금 채팅창에 올려드린 아이디는 임시 아이디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정상적인 유레카 접속 방법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유레카 홈화면인데요. 하단으로 조금만 내려오시면은 이렇게
우측에 유레카 활용 팁이라는 게시판이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세 번째 게시물인 이 지역별 로그인 방법에 들어가시면은 선생님들이 소속되신 지역에 맞는 로그인 방법 이렇게 이미지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추후에 유레카 접속하실 때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유레카 로그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일교육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들의 반응을 일일이 살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비디오 카메라가 있으신 분들은 카메라 켜주시면은 제가 화면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반응에 맞춰서 교육 속도 조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없으시더라도 채팅창 통해서 언제든지 교육 속도가 너무 빠르면 빠르다, 느리면 느리다 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채팅창도 계속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교육 속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일 교육이 진행되는 순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는 유레카에서 어떻게 설문조사에 접근하는지 그 접근 방법 한번 알아볼 예정이고, 두 번째로는 직접 설문조사를 등록해보고 설문안까지 만들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든 이 설문조사 설문항에 응답을 한 후에 어떻게 결과를 확인하는지까지 이렇게 총 단계적으로 교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들 로그인을 다 완료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본격적으로 유레카에서 어떻게 설문조사에 접근하는지 그 접근 방법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레카 홈화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상단에 여러 가지 메뉴 버튼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 이 설문조사 메뉴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혹은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게 되면은 유레카 설문조사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유레카 설문조사는 게시판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게시판은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교육과정 평가용, 연구용, 업무용, 그리고 수업 실습용, 마지막 교직원 인증까지 총 4개의 게시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4개의 게시판, 각각의 기능들은 모두 동일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교육과정 평가용 게시판에는 선생님들이 주로 교육과정 평가에 이용하는 설문항 DB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교육과정 평가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하신다. 그렇다면은 첫 번째 이 교육과정 평가용 게시판에서 설문조사를 등록하시면은 저희가 사전에 구축해둔 설문항 DB를 통해서 쉽게 설문지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연구용, 업무용 설문조사 게시판에는 이 교육과정 평가용과 달리 설문항 DB는 구축되어 있지 않고 다른 게시판들과 동일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각각 목적에 맞게 연구용, 업무용 혹은 수업 실습용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교직원 인증 게시판 같은 경우는 특별한 기능이 한 가지 추가되어 있습니다. 바로 반드시 응답자가 응답을 하기 위해서는 교직원 인증인 EPKI 인증을 거쳐야 한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교직원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신다. 그러시는 경우는 이 네 번째 교직원 인증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은 교육 실습이기 때문에 세 번째에 있는 이 수업 실습용 게시판으로 가셔서 한번 설문조사 직접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수업 실습용 게시판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네, 수업 실습용 게시판 지금처럼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다른 유레카 이용자분들이 등록해둔 설문조사 게시글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간혹 가다가 다른 사람이 내가 만든 설문조사 게시글에 들어와서 결과를 보거나 문항을 수정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다른 분의 설문조사 게시글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조사자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라는 창이 나타나게 되고 이 해당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해당 설문조사에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보안적인 부분에서는 선생님들께서 따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 게시글들을 뒤로 하고 아래로 조금만 더 내려오면은 이렇게 가장 하단에 빨간색 등록하기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이 등록하기 버튼을 통해서 설문조사 게시글을 등록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그러면 다 같이 이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설문조사 게시글을 한번 직접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록하기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칠판 모양의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 조사자나 관리자 비밀번호, 이메일, 연락처 등 여러 개의 조사, 개요 항목들을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선생님들은 저와 함께 이 각각의 개요 항목들 하나씩 입력해 가면서 어떻게 입력하면 되는지 또 설문조사 어떻게 등록할 수 있는지 한번 실습 형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이 칠판 모양 화면까지는 나오셨을까요? 오늘은 카메라를 켜주신 선생님들이 네,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잘 따르고 계시냐고 물어도 네, 너무 그렇게 네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먼저 조사자부터 한번 입력하면서 조사 개요 항목들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조사자인데요. 조사자에는 말 그대로 조사를 진행하는 사람의 성함,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저는 제 이름인 현대승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혹 가다가 이 조사자의 이름이 아니라 소속되신 기관, 땡땡 초등학교, 땡땡 중학교, 땡땡 고등학교, 이렇게 적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요. 가급적이면은 그 기관 명칭보다는 이렇게 본인의 이름을 적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추후에 만들었던, 추후가 아니죠. 이전에 만들었던 설문조사 게시글을 찾기 위해서 검색 기능을 활용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 조사자 검색과 조사명 검색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조사자 검색을 시행하게 되면은 이름이 아니라 이 조사자의 기관 명칭을 입력했을 경우 그 기관 명칭, 해당 기관에 소속된 모든 설문조사 게시글들이 다 검색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자에는 소속되신 기관 명칭보다는 지금처럼 성함을 적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관리자 비밀번호인데요. 이 관리자 비밀번호, 앞서서 보셨던 설문조사 게시글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비밀번호가 바로 이 관리자 비밀번호입니다. 여기서 선생님들이 관리자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오늘은 교육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숫자 4자리로만 한번 관리자 비밀번호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 관리자 비밀번호 설문조사에 접근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밀번호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생님들 본인만 알고 계시는 번호로 설정을 해주셔야 하고 타인과 공유하게 된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만든 설문조사에 접근해서 결과를 보거나 설문항을 바꾸거나 응답 내용을 삭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타인과 공유하지 않고 본인만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메일과 연락처인데요. 이때 지금 입력하게 되는 이메일과 연락처는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응답자분들이 해당 설문조사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이 이메일과 연락처를 통해서 문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실제로 연락이 가능한 이메일 주소와 연락처를 적어주셔야 하는데요. 저는 제 이메일 주소와 연락처까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메일과 연락처를 입력하고 다음으로는 조사 기간을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 조사 기간 우측에 빈칸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캘린더 형태로 구체적인 날짜를 지정할 수도 있고 그 바로 우측에 있는 콤보 박스를 통해서 구체적인 시간까지 정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인 5월 11일 00시부터 내일인 5월 12일 23시 59분 59초까지 이렇게 조사 기간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사명입니다. 이 조사명 말 그대로 설문조사의 명칭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저는 오늘은 교육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유레카 상시교육 설문조사라고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조사명 우측에 보시면은 조사명 비공개라는 체크박스가 보이실 텐데요. 이 조사명 비공개 체크박스에 지금처럼 체크를 하게 되면은 다른 유레카 설문조사를 이용하는 이용자분들이
설문조사 게시판에서 내가 만든 설문조사 게시글의 조사명을 확인할 수가 없고 단순히 이 게시글은 조사명 비공개 게시글입니다. 라고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조사명이 노출되는 것이 조금 꺼려진다거나 혹은 조사명만으로 너무 민감한 조사다. 그런 경우는 이 조사명 비공개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해제를 하고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는 기관명. 기관명에는 선생님들이 소속되신 기관의 명칭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저는 제 소속 기관인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조금 큰 박스가 나타났는데요. 바로 조사 소개입니다. 이 조사 소개에는 주로 이 조사는 어떤 조사이고 어떤 목적으로 진행되며 결과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또 응답자들의 응답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는지 등등의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조사 소개는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응답자분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저는 오늘은 교육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유레카 상시교육 설문조사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라고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사 소개까지 입력을 완료하셨다면 조사에 대한 개요 항목들은 모두 입력을 완료한 것이고 지금부터는 설문지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는 테마 기능과 또 다양한 설문조사 옵션들을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설문지를 꾸밀 수 있는 이 테마 선택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선택 우측에 빨간색 테마 선택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새로운 창이 나타나면서 저희가 사전에 준비한 이 10가지의 테마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테마를 체크하시고 아래쪽에 테마 선택 버튼을 누르면은 앞으로 만들 설문지가 해당 테마로 꾸며지게 됩니다. 이때 이러한 테마가 너무 복잡하다 혹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단순히 색상만으로 설문지를 꾸미고 싶다. 그런 경우는 바로 하단에 있는 이 테마 색상 선택에서 빈칸을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색깔을 지정해 주시면 테마가 아닌 해당 색깔로 설문지를 꾸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테마와 테마 색상 모두 선택이 되었다면 먼저 이 테마 색상이 우선적으로 선택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설문조사의 옵션을 지정해 주어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이 조사 대상입니다. 조사 대상에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없음, 기타가 있는데요. 이때 조사 대상을 교직원이라고 설정했다고 해서 반드시 교직원만 해당 설문조사에 응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 학부모 혹은 누구라도 응답이 가능한데 왜 굳이 이렇게 조사 대상을 구분해 놓았느냐? 그 이유는 이제 동일한 조사를 교직원 대상으로 한 번, 학생 대상으로 한 번, 혹은 학부모 대상으로 한 번 이렇게 반복해서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위해서 지금처럼 조사 대상을 구분해 놓은 것이고 조사 대상을 설정했다고 해서 반드시 설정된 대상만 응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조사 대상 없음으로 두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응답 및 중복 검증인데요. 이 중복 검증 설문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지금처럼 중복 검증이 없음으로 체크가 되어 있다면 동일한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의 설문지에 응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제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 신뢰도도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중복 검증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저희가 제공하는 중복 검증 방법으로는 이메일 주소, 학번사번, IP, 그리고 기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IP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교내 컴퓨터실이나 혹은 공용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공간에서 설문조사 응답을 받는 경우 첫 번째 사람이 가장 먼저 응답을 완료하게 되면은 두 번째 사람이 응답을 할 때는 이 IP가 공용 IP로 인식이 되어서 응답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 검증하실 때에는 가급적이면은 이 IP보다는 이메일 주소나
학번, 사번 혹은 기타를 통해서 중복 검증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기타를 통해서 한번 중복 검증 받아볼 건데요. 제가 중복 검증 받을 방법은 선생님들의 휴대폰 번호 뒷 네 자리입니다. 자, 이 기타 칸에다가 휴대폰 번호 뒷 네 자리라고 입력하고 예시까지 이렇게 함께 입력을 해줍니다. 자, 휴대폰 번호는 모두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시 이렇게 1, 2, 3, 4라고 작성을 했는데요. 간혹 가다가 이 휴대폰 번호 뒷자리와는 다르게 전체 휴대폰 번호 그렇게 중복 검증을 받으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받게 되면은 휴대폰 번호를 선생님들께서 입력하실 때 이렇게 010 땡땡땡땡 땡땡땡땡 이렇게 하이픈을 넣어서 입력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혹은 이런 하이픈 없이 숫자로만 지금처럼 입력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동일한 번호를 입력했는데 하나는 하이픈을 넣었고 하나는 하이픈을 넣지 않았다면은 동일한 번호라도 이는 중복이 아니라고 인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타로 중복 검증을 받으실 때는 제가 지금 작성한 것처럼 반드시 이렇게 예시도 함께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접근 제한인데요. 이 접근 제한 있음으로 설정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여기에 입력한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응답자만이 해당 설문조사에 응답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 접근 제한 두신다면은 반드시 접근 비밀번호도 함께 응답자들에게 배포를 해 주셔야 응답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없음으로 두고 계속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몇 개 안 남았는데요. 설문항 번호 표시입니다. 설문항 번호 표시, 지금처럼 표시로 선택되어 있다면은 앞으로 만들 설문항에 자동으로 문 1, 문 2, 문 3 이런 식으로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문 1, 문 1-1, 문 2, 문 2-1 이렇게 총문항을 만들고 싶으신 경우는 표시 안함에 체크를 해주시고 질문명에 문항 번호까지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은 표시로 두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설문지 공개 여부입니다. 설문지 공개 여부, 지금처럼 공개 체크가 되어 있다면은 앞으로 내가 만들 설문지가 다른 유레카 이용자분들에게 공개가 됩니다. 이때 공개가 된다고 해서 해당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거나 혹은 설문지에 응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단순히 참고 목적으로만 열람이 가능한 식으로 공개가 되는데요. 만약 내가 만든 설문조사가 다른 사람들의 연구나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렇다면은 지금처럼 공개 체크를 해주시고 원치 않으시면은 비공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설문지 응답수 제한입니다. 이 설문지 응답수 제한 쉽게 생각해서 선착순으로 응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한이 있음에 체크를 하고 이 옆 빈칸에 구체적인 숫자를 입력하게 되면은 해당 숫자만큼만 선착순으로 응답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응답을 받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처럼 숫자 100을 입력했다면은 선착순으로 100명까지만 응답을 받고 101번째 응답자부터는 응답을 받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저는 제한 없음으로 두고 계속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문지 응답수 제한까지 모든 조사 옵션까지 지정 완료하셨다면은 가장 하단에 이 빨간색 등록하기 버튼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등록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 같이 등록하기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자, 등록하기 버튼 누르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전에 입력했던 개요 항목들 이렇게 쭉 나타나게 되고 또 설문조사를 배포할 수 있는 URL들과 QR코드가 함께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화면까지는 다들 나타나셨을까요? 네, 다들 잘 따라오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한번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칠판 모양의 이 QR코드와 URL이 있는 화면을 지금부터 관리자 화면이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이 관리자 화면까지는 나타나셨는데 저희가 하나 빠뜨린 게 있죠. 설문조사는 등록을 했지만 아직 설문항 질문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설문항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볼 건데요. 설문항 만들기 위해서는 이 관리자 화면에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 설문조사 관리 탭에 설문지 관리 만들기 수정 버튼을 통해서 설문항을 직접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만들기 수정 버튼을 눌러서 설문항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만들기 수정 버튼을 누르자 이렇게 새로운 화면이 나타나면서 설문항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개의 버튼들이 보이실 텐데요. 자, 저희 유레카에서는 단일 선택형부터 복수 선택형, 매트릭스형, 척도형, 우선순위형, 서술형까지 총 6가지 유형의 설문항 유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 기능으로는 주성문과 이미지 2개의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설문항 유형 버튼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게 되면은 간단한 설명과 함께 문항 예시까지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추후에 설문조사 만드실 때도 좀 더 쉽게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 이 단일 선택형 문항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일 선택형 문항.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설문항 유형이죠. 질문에 대한 보기 중 하나만 고를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이 단일 선택형 설문항 유형입니다. 단일 선택형 문항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단일 선택형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클릭하자 이렇게 질문명을 입력할 수 있는 새로운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질문명부터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선생님들의 성별을 묻는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아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명을 입력하고 해당 질문명의 글꼴이나 크기, 색상 등을 원하시는 대로 조절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명까지 입력하셨다면 다음으로는 이 필수 여부라는 것을 지정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 필수 여부에는 필수 선택 조건 3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필수는 해당 설문조사에 응답을 하는 응답자들이 반드시 이 문항에 응답을 하도록 필수적으로 응답을 하도록 강제하는 기능이 필수이고 두 번째에 있는 선택 같은 경우는 응답자들이 해당 문항에 응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기능이 선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 같은 경우는 앞선 특정 문항에 특정 보기에 응답한 응답자들만 해당 문항에 응답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기능인데요. 자, 이 조건 같은 경우는 추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먼저 이 선택 아까 말씀드렸죠? 응답자들이 해당 문항에 응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기능이 바로 이 선택입니다. 간혹 가다가 설문조사를 만드실 때 모든 문항을 이 필수 여부 선택으로 두고 응답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응답자들이 어떤 문항에 응답을 하지 않아도 응답이 완료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 선택으로 놓고 응답자들의 응답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 선택보다는 필수 여부는 필수로 두고 설문조사 응답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보기 디자인은 색상, 그리고 형태, 크기, 마찬가지로 질문명과 동일하게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기 내용을 입력해야겠죠? 자, 성별을 묻는 질문이고 일반적으로 성별은 남자와 여자 2가지 성별로 나뉘기 때문에 여기 숫자 2를 입력하고 우측에 보기 입력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입력한 숫자만큼 보기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가나다 순서대로 보기 1번에는 남자, 2번에는 여자라고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보기 수를 3으로 수정해서 마지막 보기를 기타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설문조사 진행하시거나 혹은 응답하시면서 이 기타 보기 다들 한 번씩 보셨을 텐데요. 대부분 이 기타 보기의 우측에는 이 기타가 무엇인지 입력할 수 있는 칸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능이 바로 이 자유응답형 추가인데요. 우측에 있는 자유응답형 추가에 체크를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타 우측에 그 기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적을 수 있는 칸이 함께 생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기타 보기를 만드신다면은 이 자유응답형 추가에 체크를 해서 응답을 받는 게 훨씬 더 구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은 저장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버튼 누르자 이렇게 선생님들의 성별을 묻는 단일 선택형 문항이 완성이 되었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기타 보기에는 그 기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이렇게 함께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같이 단일 선택형 문항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계속해서 다른 문항들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단일 선택형 바로 우측에 있는 이 복수 선택형 문항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복수 선택형 문항, 단일 선택형 문항과 다르게 한 가지의 보기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보기, 즉 복수의 보기를 선택할 수 있는 문항 유형이 바로 이 복수 선택형 문항입니다. 마찬가지로 버튼을 클릭해서 질문명부터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질문은 선생님들께서 좋아하시는 동물을 한번 여쭤볼 건데요. 다음 중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동물은 무엇입니까? 두 개 선택해 주세요. 라고 질문명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수 여부와 보기 디자인은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보기 내용 바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기 한 5가지 정도로 만들어 볼 건데요. 첫 번째로 보기 1번은 강아지, 2번은 고양이, 3번은 호랑이, 4번은 사자, 그리고 보기 5번은 제가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보기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기타로 만들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자유응답형 추가까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복수 선택형 문항은 선택 방식을 지정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 선택 방식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한 없음, 최대 선택, 최소 선택, 정확 선택이 있습니다. 먼저 제한 없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선택 방식에 제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최대 선택은 내가 만든 보기 중에서 최대 몇 개까지만 선택이 가능하다. 반대로 최소 선택은 내가 만든 보기 중에서 최소 몇 개 이상은 선택을 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정확 선택은 2개면 2개, 3개면 3개 이렇게 정확하게 선택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명에 2개 선택해 주세요 라고 정확히 2개를 선택하라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선택 방식을 정확 선택으로 두고 개수를 2개로 설정한 후에 저장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좋아하는 동물을 묻는 복수 선택형 문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타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기타가 무엇인지 적을 수 있는 칸까지 이렇게 함께 구현이 되었습니다. 자, 이 복수 선택형 문항 한 가지 특이점이 있는데요. 자, 이 복수 선택형 문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몇 명이 어떤 보기에 몇 명이 응답했고 그 비율은 몇 %이다. 이렇게 빈도와 비율은 제공하지만 추가적인 다른 통계 분석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복수 선택형 문항이 가지는 특성 때문인데요. 그래서 만약 선생님께서 다른 추가적인 통계 분석도 염두에 두고 계신다. 그러시다면은 이 복수 선택형 문항보다는 복수 선택형 문항과 유사하지만 조금은 차이가 있는 이 우선순위형 문항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우선순위형 문항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마찬가지로 복수 선택형 문항과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보기, 복수의 보기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1순위가 무엇인지, 2순위가 무엇인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문항 유형이 우선순위형 문항입니다. 우선순위형 문항도 아까 만든 이 복수선택형 문항과 동일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클릭하고 질문명
동일하게 입력을 해줄 건데요. 자, 이번에는 두 개 선택해 주세요가 아니라 순서대로 두 개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질문명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기 내용도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첫 번째가 강아지, 두 번째가 고양이, 세 번째가 호랑이, 네 번째가 사자였죠. 그리고 마지막 보기 5번은 기타였습니다. 그리고 이 순위 개수도 지정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자, 저는 이렇게 순서대로 두 개 선택해 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몇 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그대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은 저장 버튼 누르게 되면은 자, 1순위가 1, 2, 3, 4, 5번 중에서 무엇인지 그리고 2순위가 1, 2, 3, 4, 5번 중에서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 우선순위형 문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들 잘 따라오고 계실까요? 혹시나 제 교육 속도가 너무 빠르면은 채팅창 통해서 빠르다고 말씀 주시면은 제가 교육 속도 맞춰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 속도는 괜찮을까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한번 설문학 유형 다른 것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에 있는 이 매트릭스형 문항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이 매트릭스형 문항은 다수의 세부 문항을 동일한 척도로 측정할 때 사용되는 표 형태의 설문항 유형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버튼을 클릭해서 바로 질문물부터 만들어 보면서 어떤 문항 유형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질문은 휴가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각 휴가지를 얼마나 선호하시나요? 이렇게 질문명을 입력하고 필수 요구와 보기 디자인은 생략하고 바로 세부 질문부터 만들어 볼 건데요. 저는 두 가지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휴가지는 산 혹은 계곡, 그리고 두 번째 휴가지는 바다라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부 질문을 측정해줄 척도 문항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척도는 일반적으로 3점, 5점, 7점, 10점 등 다양한 문항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5점 척도를 가장 많이 이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5점 척도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5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 그리고 보기 1번부터 순서대로 전혀 선호하지 않음, 2번 선호하지 않음, 3번 보통, 4번 선호함, 5번 매우 선호함,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부정해서 긍정의 순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처럼 1번부터 5번까지 부정해서 긍정의 순으로 척도 문항을 만든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 이 척도 같은 경우 보기 2번 선호하지 않음이 몇 명이고 그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혹은 매우 선호함이 몇 명이고 그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이렇게 빈도와 비율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보기 1번 전혀 선호하지 않음을 1점으로부터 시작해서 보기 5번 매우 선호함을 5점으로 두고 평균을 산출해서 평균 선호도를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처럼 보기 1번부터 5번까지 부정해서 긍정순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역순으로 만들게 되면은 평균을 산출할 때 추가적으로 역코딩이라는 과정을 한번 거쳐주셔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자, 이 척도 문항을 통해서 평균을 산출할 거다라고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은 지금처럼 1번에서 5번까지 부정해서 긍정순으로 문항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을 완료하셨다면은 저장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 버튼 누르자 이렇게 각각의 산과 바다 두 가지를 얼마나 선호하는지 묻는 매트릭스형 문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척도형 문항, 척도형 문항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척도형 문항은 양쪽에 대비되는 값을 입력하고
응답자가 그 사이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지 그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인데요. 마찬가지로 질문명부터 한번 클릭해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질문은 현재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배가 고픈지 한번 여쭤볼 건데요. 선생님께서는 현재 어느 정도 배가 고프십니까? 라고 질문명 입력하고 양쪽에 대비되는 값을 입력한다고 말씀드렸죠. 최소 텍스트에는 배고픔, 그리고 최대 텍스트에는 배고픔과 반대되는 배부름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척도 유형 3점, 5점, 7점, 10점이 있는데요. 5점은 아까 만들어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7점 척도로 한번 설정을 한 후 저장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자 양쪽에 대비되는 값이 있고 응답자가 어느 정도 배가 고픈지 그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이 척도형 문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단위 선택형, 또 복수 선택형, 우선순위형, 매트릭스형, 척도형까지 만들어 보았고 마지막 한 가지 이 서술형 문항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서술형 문항은 다들 알고 계시죠? 질문에 대해서 답을 구체적인 텍스트로 적을 수 있는 문항 유형이 이 서술형 문항입니다. 마찬가지로 클릭해서 질문명부터 한번 입력해 볼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 서술형 문항 같은 경우 설문조사의 가장 마지막에 기타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쓰이죠. 근데 이때 이 건의사항 같은 경우는 건의사항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기 때문에 필수 여부를 선택으로 두고 받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오늘 건의사항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 음식을 한번 여쭤볼 겁니다. 선생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을 적어주세요. 이렇게 질문명을 입력하고 필수 여부는 필수로 두고 한번 응답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음식명 같은 경우는 길지 않기 때문에 단문 응답형으로 두고 저장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묻는 서술형 문항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아까 전에 설문조사 게시판 설명드릴 때 첫 번째 교육과정 평가용 게시판에는 설문 DB가 구축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수업 실습용 게시판에도 이렇게 선생님들께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설문 DB를 구축해 놓았는데요. 가장 우측에 이 설문 DB 버튼을 누르시면은 저희들이 구축해둔 설문 DB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설문 DB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설문 DB 버튼을 클릭하자 이렇게 사전에 저희들이 구축해 놓은 여러 가지의 설문항들이 보일 텐데요. 자, 이렇게 검색바를 통해서 검색을 해보실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교육계획, 교과교육과정, 재량활동, 특별활동, 교육활동 지원 등 카테고리를 통해서 검색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은 전체로 두고 키워드 검색을 한번 해볼 건데요. 지역사회에 관련된 문항을 찾고 싶다. 그런 경우 여기 검색바에 지역사회를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지역사회에 관련된 설 문항들만 따로 검색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문항이 있으시고 그 문항을 내 설문조사에 옮기고 싶다. 그렇다면은 좌측에 이 구분 체크박스에 해당 문항을 체크해 주시고 척도를 3점으로 둘지 5점으로 둘지 선택하신 후에 가장 상단에 올라오셔서 이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설문 DB에서 봤던 문항이 이렇게 그대로 내가 만든 설문조사에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설문 DB에서 가져온 설문항도 마찬가지로 수정 버튼을 통해서 직접 만든 설문항처럼 얼마든지 수정을 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설문조사에 이미지를 넣는 방법인데요. 요즘 이 유레카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급 반장 선거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다고 하셔서 제가 반장 선거 문항을 예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일 선택형 문항을 클릭하시고 질문명은 다음 중 우리 반 반장이 되었으면
하는 후보는 누구입니까? 라고 한번 만들어 보고 이 질문명 밑에 이미지까지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선생님들 지금 PC에 이미지 파일 있으시면은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고 없으시면은 지금 제 화면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미지 넣는 방법. 상단에 깃발 표시 바로 우측에 이미지 버튼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 버튼을 클릭해서 업로드 탭으로 넘어가셔서 원하시는 이미지를 파일 선택해서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사전에 이미지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네, 이렇게 원하시는 이미지를 찾으시면 열기 버튼, 그리고 반드시 바로 확인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서버로 전송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서버로 전송 버튼을 누른 후에 이미지를 서버에 업로드하였습니다 라는 문구까지 확인을 하시고 또 이미지의 사이즈까지 원하시는 대로 조절을 하셨다면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초록색 확인 버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질문명 밑에 이미지까지 함께 들어가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미지를 넣고 이제는 응답할 수 있는 보기를 만들어야겠죠? 이미지상 후보는 기호 1번이 도라에몽, 기호 2번이 노진구 두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 1을 입력한 후에 기호 1 도라에몽, 기호 2 노진구까지 입력을 완료하고 저장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함께 들어간 반장 선거 문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문항 각각의 6개 설문항 유형 모두 한번 만들어 보았고 이제 설문항까지 모두 만들었으니까 이제 배포를 한번 해봐야겠죠? 그런데 배포를 하신 후에 응답자가 한 명이라도 생기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설문항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포 전에 반드시 꼼꼼히 잘못된 문항이 없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만약 설문항에 수정사항이 있다면은 우측에 보이시는 이 수정 버튼을 통하셔서 만들 때와 동일하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이 필수 여부 중에서 조건은 추후에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 조건 문항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좋아하는 동물을 묻는 복수 선택형 문항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좋아하는 동물을 묻는 복수 선택형 문항을 성별이 여자이신 선생님들에게만 받아보고 싶은데요. 그런 경우 수정을 클릭하셔서 필수 여부를 조건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새로운 칸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저는 성별이 여자인 선생님분들에게만 이 좋아하는 동물을 여쭤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앞선 기하의 성별을 묻는 문항을 선택하시고 그 중에서 성별이 여자라고 응답한 선생님들께만 응답을 받겠다라고 설정을 하신 후에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첫 번째 앞선 성별을 묻는 문항에서 여자라고 응답하신 선생님들만 해당 문항에 응답을 할 수가 있게 조건이 부여됩니다. 이렇게 필수 여부가 조건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P1A2라는 의미는 첫 번째 문항, 두 번째 보기에 응답한 응답자들에게만 응답을 받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이 조건 같은 경우 한 가지 주의해 주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조건을 지정하신 후에 설문항 순서를 바꾸게 되면은 이 해당 조건이 풀리게 됩니다. 자, 예시로 지금 이 두 번째 문항과 세 번째 문항의 순서를 한번 바꿔볼 건데요. 두 번째 문항을 세 번째 문항으로 이렇게 변경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순서 변경 시 기존 필수 항목에 조건이 있을 경우 해당 질문지의 모든 조건이 삭제된다는 경고 문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무시하고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은 순서는 지금처럼 바뀌었지만은 이 필수 여부가 다시 필수로 돌아가 버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거신다면은 설문항 순서까지 모두 조정을 하신 후에 가장 마지막에 조건을 걸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 순서는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이제 설문조사 배포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설문조사 배포하는 방법은 이 URL을 통한 배포 방법과 QR코드를 통한 배포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URL은 선생님께서 다들 잘 알고 계신데 이 QR코드 같은 경우
QR코드 삽입을 어려워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제가 QR코드 어떻게 문서에 넣으면 되는지 한번 그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QR코드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저는 지금 크롬 브라우저를 쓰고 있는데 브라우저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저장을 클릭해서 해당 QR코드를 나의 PC에 저장해준 후 저는 바탕화면에 QR코드라고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을 해준 후 선생님들이 문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한글에 어떻게 삽입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을 키시고 자, 이렇게 한글이 켜졌는데요. QR코드 삽입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이 한글이 켜졌다면은 바탕화면이나 혹은 저장 경로에서 QR코드를 클릭하시고 그대로 드래그하셔서 이렇게 한글 위에 올려놓게 되면은 바로 QR코드가 삽입이 됩니다. 이미지도 마음대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형식으로 손쉽게 QR코드 삽입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QR코드 사용하는 방법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하지만 저희는 오늘 줌을 통해서 교육 진행하고 있고 줌에는 이 온라인 채팅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URL을 통해서 한번 응답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 제가 URL을 올려드렸는데요. 선생님께서 이 URL 접속하셔서 응답을 해주시면은 결과 확인하는 방법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3시 51분인데요. 3시 54분까지 한번 응답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 URL 접속하셔서 응답 54분까지 한번 해주시면은 제가 그 이후에 다 같이 결과 확인하는 방법 함께 알아보고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답 완료하셨다면은 응답을 완료하셨다고 채팅창에 답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응답자 현황을 확인해 보면은 벌써 두 분이나 응답을 완료해 주셨는데요. 네, 아직 52분이기 때문에 2분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새 한 분 더 응답을 해주셨네요. 자, 지금처럼 응답자 현황을 보시면은 실시간으로 몇 분이나 응답을 해주셨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응답자 수 확인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응답자 수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중복 검증 방법으로 휴대폰 번호 뒷 네 자리로 중복 검증을 받았었죠. 지금 같은 경우는 휴대폰 번호 뒷 네 자리가 8576이신 선생님께서 가장 먼저 응답을 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응답자 현황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서 엑셀 파일 형식으로도 다운로드 받아볼 수가 있고, 만약 잘못된 응답이 있다면 응답 내용 삭제나 응답 전체 내용 삭제를 통해서 응답 내용 삭제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응답 내용을 삭제하게 되면 저희 측 서버에서도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중하게 응답 내용을 삭제해 주셔야 합니다. 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는 동안 벌써 6분이나 응답을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응답자가 생겼기 때문에 4분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결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처럼 응답자가 한 명이라도 생기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설문항 수정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설문항 수정을 위해서 이 만들기 수정 버튼을 클릭해도 응답 중에는 설문지를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라는 경고 문구가 뜨면서 설문항을 수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배포 전에 충분히 설문지를 검토하신 후에 배포를 해주셔야 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어떻게 결과를 확인하는지 결과 분석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결과 분석 우측에 있는 통계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다 같이 이 통계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만든 설문조사에 선생님들이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제 화면을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계 분석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저희가 만든 설문항 질문명과 또 보기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고 각각의 보기에 몇 명이 응답했고 그 비율은 몇 퍼센트인지 이렇게 자세한 수치까지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문항별로 이렇게 그래프까지 함께 도출이 되는데요.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우측에 세 줄 표시를 통해서 PC에 저장을 해보실 수도 있고 혹은 가장 상단에 있는 이 그래프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서 해당 설문조사의 모든 그래프 일괄적으로 다운로드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프는 지금처럼 기본적으로 막대형 그래프로 제공이 되지만 이 그래프 다운로드 우측에 있는 막대형 그래프를 원 그래프로 바꾸게 되면은 지금처럼 원 그래프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자 선생님께서 4분, 그리고 여자 선생님께서 2분 응답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기타 보기 같은 경우는 빨간색 응답하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기타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적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기타를 응답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빈칸으로 나타나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 문항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항, 선생님께서 좋아하는 동물 2개 선택해달라는 복수 선택형 문항이었죠. 자, 역시나 강아지가 5분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양이로 나타났네요. 그리고 이번에도 기타를 응답해 주신 선생님께서는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네, 0명으로 나타났네요. 자, 세 번째 문항은 복수 선택형 문항과 유사하지만 구체적으로 1순위가 무엇인지 2순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우선순위형 문항이었죠. 자, 1순위 결과 1위는 강아지로 나타났네요. 그리고 기타 응답자가 한 분 계시는데 과연 어떤 동물을 좋아한다고 답변을 해주셨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네, 이 구체적으로 기타가 무엇인지까지는 적어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2순위로는 고양이와 사자가 2명으로 각각 동일하게 공동 1등으로 나타났네요. 아쉽게도 이번에는 또 기타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어떤 각각의 휴가지를 얼마나 선호하는지 묻는 매트릭스 문항이었죠. 자, 처음 산이나 계곡 같은 경우 매우 선호하시는 분이 2분, 그리고 바다 같은 경우는 매우 선호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선생님께서 현재 어느 정도 배가 고픈지 묻는 척도형 문항 결과를 보면은 지금 몹시 배가 부르신 분이 한 분 계시고 반대로 엄청 배고프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문항이었죠. 자, 선생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이 무엇인지 묻는 문항이었습니다. 해당 문항 내용, 이 초록색 응답 내용 확인 버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으로 냉면, 김치찌개, 순댓국, 그리고 빵을 좋아하시는 선생님도 이렇게 총 6분께서 응답을 골고루 해주셨습니다. 네, 감자찌개네요. 김치찌개가 아니라. 감자찌개는 제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어떤 음식인지 궁금하긴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 설문 DB에서 가져온 문항이었죠. 이 문항은 넘어가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반장선거 문항이었습니다. 반장선거 결과 기호 1번 도라에몽이 압도적인 차이로 반장으로 당선이 되었겠네요. 자,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 다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 엑셀 형태로 선생님들의 PC에 저장해 보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이 좌측 상단의 빈도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엑셀 파일로 선생님들의 PC에 결과 다운로드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하게 되면은 바탕화면에 이렇게 엑셀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되었는데요. 네, 이 부분은 호환성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정상적으로 파일이 열리게 됩니다. 네, 파일이 열렸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아까 전 유레카에서 확인했던 것과 동일한 결과가 이렇게 엑셀 파일 형식으로 제공이 됩니다. 엑셀 파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수정이나 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엑셀 파일 형태로 중간 보고용으로 사용하시는 선생님도 많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우측에 있는 이 원자료와 코드북도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료와 코드북도 마찬가지로 바탕화면에 다운로드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먼저 원자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자료 역시 엑셀 파일 형태로 제공이 되고 기회 버튼 눌러주시면 정상적으로 열리게 되는데요. 자, 먼저 원자료. 네, 잠시 PC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원자료로 돌아와서 원자료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이 원자료 같은 경우 응답자들의 응답을 지금처럼 숫자 형태로 코딩하여서 제공한 응답자들의 응답을 기록한 파일이 바로 이 원자료입니다. 첫 번째 행에는 각각 변수를 나타내는 설문항 변수를 나타내는 변수명이 들어가고 두 번째 행부터는 응답자들의 응답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이 원자료를 가지고 계시면은 선생님께서 SPSS와 같은 통계 분석 프로그램으로 통계 분석을 진행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SPSS나 다른 통계 분석 프로그램 같은 경우 일단 설치도 해야 되고 또 유료인 경우가 많죠. 하지만 저희 유레카에서는 이 우측의 통계 분석 3.0 버튼을 통해서 별도의 설치 없이 온라인상에서 쉽게 통계 분석 바로 진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좌측에 통계 분석 메뉴로 누르게 되면은 기술 통계량부터 빈도 분석, 교차 분석, 독립표 번티 검정, 대응표 번티 검정, 분산, 상관, 회귀 분석까지 총 8가지의 통계 분석 방법 모두 이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레카에서 설문조사에 어떻게 접근을 하고 또 설문조사 등록하는 방법과 설문항 만드는 방법, 그리고 배포 방법과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까지 한번 1시간 동안 알아보았는데요. 자, 혹시나 유레카의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유레카 홈화면 하단에 보시면은 각각 기능에 맞는 매뉴얼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해당 매뉴얼을 통해서 유레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셔도 되고 이렇게 텍스트로 된 매뉴얼보다 동영상 매뉴얼이 좋다 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유레카 활용 팁 두 번째 게시물을 보시면은 이렇게 유레카 동영상 매뉴얼도 따로 준비를 해두었는데요. 각각의 파트별로 매뉴얼이 동영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부분 클릭하셔서 동영상으로 편하게 시청하시면서 학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간 4시 2분인데요. 2분 정도 시간이 살짝 지났는데, 자, 교육 마치기 전에 제가 교육 만족도 조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 링크 남겨드릴 텐데요. 자, 교육 나가시기 전에 이 만족도 조사 들어가셔서 만족도 조사 해주시고 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소소한 경품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경품까지 함께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오늘 유레카 상시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남겨주시고 만족도 조사까지 완료하시고 질문도 없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교육방을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채팅창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세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5월 25일 날 예정되어 있는 통계 분석 교육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혹시나 질문이 있으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 교육방은 4시 7분까지 유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1시간 동안 교육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